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도 유틸이에요. 백신 프로그램이 나오죠, 그죠? 자, 요거 한번 보면, 바이러스는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나 저장된 데이터에 손상을 입히는 프로그램이다.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 감기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뭐예요? 미생물이죠, 그죠? 그 세균들이 들어와서 우리 감기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100%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바이러스를 100%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왜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죠? 컴퓨터 맨날 고장내고, 그죠? 그러죠? 100% 사람이 만든 거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할아버지, 사담이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한 70 넘으셨어요. 컴퓨터를 처음 배우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컴퓨터가 안 된대요. 그래고 언제부터 안 됐어요? 그냥 일주일 됐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 감기 든 채로 컴퓨터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니까, 그래, 컴퓨터 바이러스를 내가 옮긴 것 같아요. 왜요? 하니까, 감기가 드는데 내가 모르고 컴퓨터를 썼어요. 하면서, 그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막, 하도 뉴스 같은데 바이러스가 뭐 됐고 하니까, 그래서 감기가 든 채로 내가 컴퓨터 써서 그런가 봐. 한 일주일 놔뒀는데, 안 낫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가가지고, 이 백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다, 바이러스는 이런 겁니다.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해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르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바이러스라는 걸. 100%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사실은 여기는 벌써 나왔어요.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이러스의 특징. 자,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요, 자기 복제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걔는 혼자잖아요. 혼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똑같은 놈을 여러 개 만들어요.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듭니다. 자기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혼자만 들어오면 걱정 안 해요. 걔만 혼자 또 들어봐야 감염시키는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얘가 들어온과 동시에 복제 기능을 해요. 자기를 수십만 개를 만들고요. 또 다른 사람 컴퓨터로 옮겨가요. 복제를 해가지고.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복제를 하니까 수십 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메일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또 옮겨갑니다. 복제한 놈이. 그럼 또 그 가서 또 복제해요.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그게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은폐 기능이 있어요. 숨어요. 얘가 잘 숨어요. 지금 우리가 V3라든지 알약을 설치해놨지만은 얘가 다 못 찾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걸 찾게끔 해놓은 거는 못 찾고 항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요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기 한 다음에 빠른 검사를 하거나 정밀 검사로 숨어있는 놈들 다 찾아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쯤 해보면 한두 개 정도 나와요. 그럼 그 두 개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또, 그죠? 그래서 은폐 기능은 잘 숨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같이 숨어가지고 아닌 것처럼, 바이러스가 아닌 것처럼 막 잘 숨어 있어요. 자, 파괴 기능. 당연하죠, 그죠?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실행 파일을 지워버린다거나 사진 같은 걸 지운다거나 엑셀 문서를 막 공격해서 엑셀이 안 열리게 만들어요. 파괴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이러스 기능이에요. 자기 복제, 은폐, 파괴. 세 개라도 요거 외에 한 개 딱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치료라고 많이 나왔어요. 치료 기능.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거 세 개하고 하나 더 치료라고 해놓고 다음 중 바이러스의 특징이 아닌 것 물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손상이 되면 자기 자신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 기능은 없습니다. 백신으로 잡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근데 백신이 100% 잡아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 자, 바이러스가 지금 최신 건데 내가 알약이 버전이 지금 5월 9일 단위 최신 거 됐어요. 만약에 여기 작년 12월로 돼 있더라. 그러면 올해 발생한 바이러스는 얘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통과시켜줘버려요, 그냥. 바이러스인지 모르고 프로그램인 줄 알아요. 검사를 해도 바이러스는 인식 안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둡니다. 왜요? 얘는 모르니까 걔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최신 업데이트를 해줘야만이 최신 바이러스 목록이 얘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걔를 얘가 바이러스 맞네라고 탁 잡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업데이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집 이렇게 마우스를 딱 갖다 댔을 때 여기에 날짜가 나오는 날짜가 최신이 아니면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뭐 한 달 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몇 달 됐다라 그러면 반드시 요거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라고 있죠, 그죠? 요걸 해가지고 최신 날짜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최신 목록을 갖고 있어서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얘 맞네? 이제 그러니까 범죄자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죠?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 기능 세 가지. 거기 있죠. 복제, 은폐, 파괴 기능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하나 적어두세요. 뭐요? 치료는 아니다. 치료 X. 그죠? 자, 바이러스 예방법이 있네요. 그죠? 바이러스 예방법. 많습니다. 바이러스 예방법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돼요.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검사를 자주 하면 되고, 그죠? 또 알약이나 V3 같은 프로그램을 항상 요 감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 빨갛게 되는데 사실은 감시가 아니에요. 요거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실시간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요 녹색이 돼야 됩니다. 요게 감시 상태예요. 이러면 문 앞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지켜서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잠깐 해갖고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생겼다면, 이상한 놈이 발견됐다면 이게 뜹니다. 떠가지고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딱 떠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잡아요. 그래서 알약이나 V3를 항상 설치해두고,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걔를 항상 감시 상태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감시 상태로. 그죠?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자, 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메일에서 많이 그런데 메일. 메일에서 대부분 바이러스가 넘어와요. 여러분 메일 들어가면 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해서 이렇게 줍니다. 친구야 어제 잘 들어갔니? 그래요. 그럼 뭐 친구인가 싶어서 클릭해서 열어보죠. 그죠? 그러면 그 속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옮겨옵니다. 메일에 들어갔을 때 그 제목만 보이는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 항목에서는 항목을 봤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목록은 그냥 불러와서 보여주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제목을 클릭하고 내용을 보죠. 그죠? 그 내용은 여러분 컴퓨터로 와요. 그래서 이상한 메일 같은 경우는 제목만 보고 그냥 삭제를 해버려야 됩니다. 클릭을 해서 열면 안 돼요. 열면은 바이러스가 있다면 바이러스 들어오고 해킹 프레임 있다면 해킹 프레임 넘어옵니다. 근데 제목만 보고 그냥 삭제를 누르면 절대 여러분 컴퓨터에 넘어온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기를 많이 쳐먹기 때문에 메일 가봐도 꼭 친구인 것처럼 그럽니다. 그죠? 친구가 요번에 모임인데 나올래? 이럽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또 회사 사람인 것처럼 막 그래요.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메일인 것처럼 막 속입니다. 그럼 모르고 사람들 다 열어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100%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알약이나 V3가 깔려있다면, 감시 상태였다면 내가 모르고 열었더라도 만약에 바이러스가 넘어오려고 하면 얘가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는. 그죠? 감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오려고 하면 탁 검사를 하겠죠. 그죠? 하고 나서 보여주니까 있다면은 이게 탁 뜹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이메일은 열지 않고 삭제해라. 이상한 메일들이 있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 친구 아닌 것 같은데? 친구 있으면 한다거나, 또 요즘에 또 워낙 그런 게 많죠. 뭐 오늘 밤 메일 오요 막 이런 거 많이 오죠. 그죠?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삭제를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킹 프레임이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공짜로 뭐 프로그램을 보내드립니다. 뭐 받으세요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면 다운받게 돼 있어요. 받으면요 진짜로 영화가 다운받게 돼요. 영화가 잘 나옵니다. 와 진짜 공짜로 보내주네. 누구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공짜인 것은 뭔가 있겠죠. 그죠? 그 동영상 속에 바이러스나 해킹 프레임이 숨어 있어요. 동영상은 잘 되지만 동영상이 되고 재생이 되고 있으면서 뒤로는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나 해킹 프레임이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트로이 목마죠. 그죠? 목마를 뭐 갖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목마 속에 뭐 있습니까? 병사들이 숨어 있었죠.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한 메일들은 열지 말고 삭제해라. 이상한 것들은. 자, 정품 소프트를 사용하면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다운로드 같은 데 있죠. 그런데 많이 바이러스가 숨어 있습니다. 당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으시죠. 그죠? 그럼 그 속에 대부분들이 해킹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을 받더라도 항상 검사를 하고 설치를 하랍니다. 알겠죠? 다운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는 검사를 하고 그걸 실행하세요. 그러면 그나마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수시로 백신 프레임에 검사해라. 그죠? 다운로드 할 경우 백신 프레임으로 체크한 후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는 파일 공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공유를 시켜요. 그럼 내 걸 가져갔겠죠? 가져갔나 물어보고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요? 공유를 해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 같은 걸 해놓으면은 바이러스가 잘 들어옵니다. 공유니까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어떤 한 컴퓨터가 감염되면요, 공유를 통해서 이 회사 내에 다 퍼져요. 학원도 마찬가지요. 어떠한 사람이 잘못해서 컴퓨터 감염이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컴퓨터가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로 번집니다, 그게. 자, 가급적 실행 파일은 공유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실행 파일을 주로 공격해요. 바이러스들이 이 실행 파일만 없애버리면요, 이 대장이에요. 실행 파일만 없으면 한글도 안 되고 엑셀도 안 돼요.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어요. 수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실행 파일, ESE 파일만 딱 없애버리면 돼요. 그것만 공격하고 그냥 망가뜨리면요,
한글 실행이 안 됩니다. 엑셀도 수만 개의 데이터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실행 파일만 딱 없애버리면 그것만 망가뜨리면 돼요. 그러면 엑셀이 실행이 안 돼요. 주 바이러스가 공격 대상이 바로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실행 파일이 들어있는 것들은 공유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자, 운영체제나 중요한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라.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는 것도요, 공격을 해도 읽기 전용이라면 읽는 것만 된다면 공격 못해요. 왜요? 바이러스도 들어가서 써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걔가 어떤 걸. 근데 읽기 전용이라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더라도 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읽기 전용이라서. 자, 읽기 전용으로 설정하면 좋겠더라. 중요한 것들은. 자, 또 특정 간염 날짜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예방해라.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바이러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간염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내한테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도 얘는 동작 못해요. 어떨 때 동작 안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12월 24일만 동작해요. 다른 날에는 절대 동작 안 해요. 다른 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한테 피해를 절대 안 줘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 딱 되면, 24일만 딱 되면 영시를 기해서 얘가 갑자기 동작을 하면서 파일들을 막 삭제한다거나 막 이상한 짓을 막 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지금 23일이에요. 12월 23일이죠. 왠지 내 컴퓨터가 24일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컴퓨터 날짜를 갖다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26일로 확 바꿔버려요. 그냥 26일로. 그리고 확인 눌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26일로 확인 누르면 얘가 26일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지나고 25일날 크리스마스 날 지나고 26일 됐을 때 다시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28일로 돼 있겠죠. 그죠? 그럼 다시 이걸 26일로 다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날짜가 되고 24일과 25일은 내 컴퓨터에서 없는 날짜가 돼버려요. 그죠? 그럼 그 바이러스는 동작도 못하고 또 1년 기다려야 돼요. 그죠? 다 내년 20일, 24일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것처럼 날짜를 좀 위험한 것 같으면 날짜를 변경시킵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동작하는 바이러스들이 동작 못해요. 이 컴퓨터 날짜에 맞춰서 걔가 동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퓨터 날짜를 확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나고 나서는 제대로 된 날짜로 다시 세팅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동작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원래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날짜를 변경한다. 위험한 날짜는. 자, 중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는 사전에 정기적인 백업을 하라. 당연한 거죠. 바이러스 공격에 대비해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 백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보조 기억 장치에 넣어놔면 좋죠. 그죠? 가족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 컴퓨터에 들어놓고 애들 컴퓨터 하나 넣어놓고 그러면 어느 컴퓨터가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한 곳에는 살아있겠죠. 그죠? 다시 복사해서 넣으면 되니까. 자, 방화벽이라는 걸 설치해라. 이 방화벽이 이제 바깥에 성문을 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엉뚱한 걸 막 넣어놔요. 엉뚱한 거 누르면 그거 찾아내시면 돼요. 대부분 답이 엉뚱한 답이에요. 메일을 아예 보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래놔요. 컴퓨터를 아예 켜지도 않는다, 뭐 한다거나, 뭐 그렇게 놓습니다. 그런 건 안 되죠,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무서워갖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그러죠,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를 안 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걸 엉뚱한 거 막 내놓으면 그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뭐 바이러스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다는 아실 필요 없고, 자, 웜 바이러스라는 게 있죠, 웜. 그리고 백오리피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파일이니 부트 파일, 매크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놨는데요. 자, 파일은 말 그대로 파일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파일에 해를 주는 거. 부트는요, 컴퓨터 켤 때 우리 부팅이라고 하죠, 부팅. 그 부팅을 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에 특정 영역을 만들어뒀어요, 따로. 그 부분에 간염을 시켜서 컴퓨터가 안 켜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부트 바이러스예요. 컴퓨터 아예 켜지지가 않아요, 거기 손상되면. 그게 부트 바이러스입니다. 부팅 영역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트 파일 있죠. 두 개를 다 손상시켜요. 파일도 공격하고 부트 영역도 공격합니다. 그게 부트 파일이에요. 매크로는 여러분 그 녹화 기능인데요. 어떤 작업을 녹화해놨다가 똑같이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게 주로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엑셀 파일을 주로 공격할 때 이 매크로 바이러스가 공격을 합니다. 주로 MS 오피스에 사용하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뭐 멜리사니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요런 것들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봐주기만 하고 요거는 잘 안 물었어요. 그 밑에 웜을 주로 물었어요. 웜 나오면 웜을 물었어요. 웜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디도스 공격 때문에 난리 났었죠, 그죠? 작년도 그랬고 올해는 또 선거하는데, 그죠? 그
서버를 공격했다 했잖아요. 그죠? 다른 그 당에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 보게, 그 홈페이지는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요 디도스가 바로 일종의 원바이러스입니다. 원바이러스. 자기 자신을 복제해가지고 부활을 시켜요. 파괴의 목적이 아니고 아예 못 들어가게 부활을 시킵니다. 그럼 뭐냐면, 자, 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예요. 1000명. 1000명인데, 자, 이게 컴퓨터 여러 개가 이제 접속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접속했는데, 한 3대만 접속했다 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 안에 내용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어요. 디도스 감염이 됐어요. 디도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얘가 감염이 되고 또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고 됐었겠죠. 이 컴퓨터가. 그러면 다른 컴퓨터를 다 감염시켜요. 그리고 얘가, 이게 한 대지만은 수백 명이 접속한 것처럼 얘가 접속을 해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얘가 감염됐다면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컴퓨터 한 10대만 접속해 있는 상태인데도 사실은 1000명이 넘어가겠고, 얘가 뭐 500명, 얘도 500명, 얘가 1000명, 막 이렇게 100명. 그럼 벌써 1000명이 접속할 수 있는 가게인데 5000명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게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가게가 안 돌아갑니다. 그죠? 들어와서 1000명이 물건 사용할 수 있는데 5000명이 확 와버렸어요. 전문업자 감당이 안 되죠? 차라리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건 다 훔쳐가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부화를 시켜서 얘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벌써 꽉 차버렸으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자꾸 접속이 안 된다 나와요. 그게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그럼 은행 정보 사이트나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다른 사람이 돈 찾으러 들어갔는데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은행이 들어가지지 않는 겁니다. 접속이 불량이라 하면서 막 자꾸 연결이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가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을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접속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가부화가 돼가지고 거기 사이트가 멈춰버립니다. 너무 많이 와버렸으니까. 그게 원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자, 얘는 부활을 줄 목적이지 시스템 파괴를 할 목적은 아니에요. 주로 주 대상이 부합니다. 그냥 많이 접속해서 그곳을 다운시켜버립니다. 그냥 못 움직여 버립니다. 그게 원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자기 복제 능력이 있더라. 자, 문제 1번 볼게요. 웜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치료죠. 바이러스의 특징 3가지 묻는 겁니다. 뭐예요?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잘 나왔다는 겁니다. 복제 기능, 은폐 기능, 파괴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 2번 치료 기능은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징 3가지.